자, 이번 얘기는 우리 블로그에 이제 저자, 이제 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블로그에 그 작성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하는 기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가, 작성자가, 글 작성자가 이제 한 명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의 기술 블로그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은 회사 안에서 글을 작성한 사람이 여러 명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주제로 아마 글을 작성을 하겠죠. 나중에 그 포스트를 보는 사람이 각 유저마다 별도로 그 사람의 글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아마 존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스퍼2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오서가, 여러 명의 저작자가, 글 작성자가 자신의 글을 이렇게 등록하고 나중에 그 자신의 글을 이렇게 모아서 각각의 오서마다 글들을 모아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오서를 이제 한 명만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 여러 명 만들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블로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작성한 사람이 이제 다수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서를 여러 명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한번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폴더 중에 이거 있죠? C에 블로그 메이커라는 폴더로 가시면은 여러 개의 폴더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폴더냐면 언더스코어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시면은 지금 파일이 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author.yaml 파일이 있고 tags.yaml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개의 파일을 이용을 해서 author와 태그들을 좀 수정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에디터를 이걸 사용하고 있었죠. 웹스톰을 사용하고 있는데 웹스톰에서 언더스코어 데이터라는 폴더를 한번 열어보시면 author.yaml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명이 들어가 있네요. 뭐 마틴도 있고 에드거도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 여러 명의 author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줄 거고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있죠. 요만큼의 내용을 싹 카피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갖다 붙여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조금 보게 될 건데 맨 앞에 나오는 요놈, 요놈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닉네임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글을 썼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이름이 바로 요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저네임과 네임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네임이 유저의 풀네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마터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킹 목사죠. 마터 루틴 킹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풀네임이니까 네임 부분에는 유저의 풀네임이 들어가는 거고요. 유저 네임 부분에는 이 사람의 말 그대로 풀네임 말고 이 사람의 진짜 이름 부름만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게 닉네임, 그 다음에 이거 일반 이름, 그 다음에 풀네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았어요.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바이오 부분은 뭐 회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정보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URL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거고요. 픽처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그 유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글을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해당 유저에 대한 아이콘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아이콘 그림을 어떤 걸로 할 거니?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economy author log jpg라는 저는 요 파일을 이용을 해서 MON9342라는 유저의 아이콘을 등록을 해 놓은 상태고요. 페이스북 아이디와 트위터 아이디가 있으면 같이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author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얘를 그냥 들어보이는 게 낫겠죠. 자, 맨 밑에 가시면 제가 이제 글을 작성을 했는데 이건 제가 작성한 글이죠. 쭉 밑으로 보시면은 이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죠. 요게 닉네임이에요. 그리고 요게 아까 바이오에 있었던 내용이고 요 앞에 있는 요 그림, 달러 그림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픽처에 들어가 있는 요거죠. 요 픽처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바로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글이 누구에 의해서 작성이 됐느냐 라는 게 실제 글 하단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요 닉네임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사람, 요 사람이 작성한 모든 글을, 지금 저는 70개 포스트 정도가 있는데 모든 글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사람의 아이디로
모든 이 사람이 작성한 모든 글을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해요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uthor 부분은 한 요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요 한 부분을 여러분들 아이디, 여러분들에 대한 이름, 그다음에 풀네임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부분과 그림 부분만 적당하게 잡아서 하나의 유저를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저의 이름은 나중에 글을 작성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용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태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태그는 우리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글의 범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글이 어떤 류의 글이냐, 뭐 일반적으로 뭐 지킬에 대한 글이냐, 파이썬에 대한 글이냐, R에 대한 글이냐, 뭐 자바에 대한 글이냐, 이런 식으로 내가 포스팅한 글들을 어떤 범주별로 나눠줄 수 있는데 그 범주를 우리가 이제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정해줘야지 해당 태그, 그 범주 안의 글들을 이제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어서라도 같은 태그의 글을 작성할 수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별로 포스트를 모아볼 수 있고 태그별로, 주제별로 포스트를 모아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글을 분류하는 하나의 뭐 분류 방식, 분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포스팅하는 글들이 도대체 어떤 주제, 어떤 분류들이 있느냐라는 걸 어딘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text.yaml이라는 파일 안에 명시되는 내용입니다. 자, 역시 얘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text.yaml이라는 언더스코어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있는데 이거 살짝 열어보시면은 스피치라는 게 있고 픽션이라는 게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디폴트로 우리가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 제스퍼2는 4가지 지금 범주를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질없으니까 지워줄 거고요. 블로그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킬이라는 태그가 있고 파이썬이라는 태그가 있고 이코노미라는 태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글의 범주를 3가지로 나눴다는 얘기죠. 지킬 관련된 내용, 파이썬 관련된 내용, 경제 관련된 내용,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예제니까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는 더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주제에 대해서 태그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name과 description, cov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name은 해당 태그의 이제 풀네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태그 자체가 우리가 이 태그만 보고도 이게 무슨 류의 글이다 라는 걸 이렇게 딱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name과 태그명을 이렇게 다르게 잡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디스크립션은 요 태그에 대한 설명인데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false로 잡았고요. 커버는 해당 태그로 나중에 글들을 모아볼 수 있는데 그 태그로 글들을 모아봤을 때 배경화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예제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 글이 이제 지킬이라는 태그로 되어 있는데 이 지킬이라는 태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지킬이라는 주제를 가지는 글이 현재 9개 포스트가 되어 있어 해서 같은 주제로 되어 있는 글들을 이렇게 쫙 모아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있죠? 요게 바로 요 놈이 되겠죠. 이 커버에 있는 요 파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그별로 우리가 포스트를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 태그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태그들을 적절하게 아마 명시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콜론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땡땡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야물이라는 그 데이터 표현 방식 중에 하나니까 그 형식 맞추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간단했죠. 일단은 글의 분류를 좀 나눠야 되는데 저자별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 주제별로 나누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author라는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 명의 글 저자, author를 우리가 등록해 놓을 수가 있고요. text라는 걸 이용해서 text.yaml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주제, 글의 주제를 분류해서 여러 개의 태그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글을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떤 저자가 어떤 주제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라는 식의 내용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태그 설정과 저자 설정 요 2가지 정도는 한 요런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한 요런 정도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이제 요 내용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어서 설정과 태그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메뉴 설정, 메뉴를 수정하고 실제 글을 올려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내용대로 화면에 블로그의 내용들이 이제 포스트가 되는지,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하는 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